네, 요번에 2021학년도 그 대입의 전년도랑 다르게 상당히 큰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번에 내신의 영향력이 수시적 입장에서는 내신의 영향력이 상당히 그 어떤 해보다 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 3학년 1학기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비대면 면접, 녹화 면접 등이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녹화 면접 문제집 먼저 주고 본인이 답안을 다 마련한 다음에 하면 되니까 욕설만 안 하면 되고요. 뭐 연세대 면접에서 고려대 만세 이딴 소리만 안 하면 뭐 다 여기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1등급이 절대평가를 만든 이후로 가장 많이 나왔죠. 아까 영어 선생님 통해서 12.66%라고 이제 들으셨잖아요. 요 영어 1등급이 상당히 확대가 되면서 상위권 대학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인원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어 1등급을 많이 충족을 하게 되면 수시에서 합격자 내신 성적 평균이 올라가게 될까요? 떨어지게 될까요? 그 맞춘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적은 더 끌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1등급도 확대되는 게 내신의 영향력에 더 크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 최저 등급이 2등급 3개 이상에서 3등급 3개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주면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서울대학교의 직윤 수시에서 2등급 3개를 못 맞춘 학생들이 45% 정도입니다. 지원자의 45% 정도가 못 맞추는데 3등급 3개 이상은 이제 상당히 많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안 뽑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마 병점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정시의 2월 인원이 확 줄어요. 그러면 정시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나쁜 소식이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정시, 충원 일정이 축소가 되면서 요 추가 모집 대학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요 위에 세 가지는 내신적 측면, 여기에 이제 세게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들이 많아졌다.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이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의대 8명, 치대 8명, 한의대 3명, 그 다음에 수의대 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시 정시가 일정이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 연휴가 껴서 추가 모집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의치한의대가 19명이나 나온 상당히 기이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학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번도 수시의 내신의 영향력은 그대로 강하게 유지될 겁니다. 자, 요거는 철저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 입시는 대치동 학종이 망했다라고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종이 망하고 서울로 따지면 강남보다는 강북에 그 수혜가 많았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경쟁력 있는 학생들의 결과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 수시적 측면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3학년 때 뭐를 보충을 하면 합격을 더 세게 할 수 있느냐? 자, 지금은 내신입니다. 내신이라고 아주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3학년 1학기 비교과 활동이 제한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 자체보다는 기록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록에. 3학년 때의 동아리 활동은 대학교에서도 다 페이퍼 작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활동을 해서 뭐 거기에 막 비교과가 우수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활동은 안 하고 자습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록이라는 건 이제 그 계열적 합적인 그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라 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배 학번부터 서울대 정시가 내신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내신이 잘 형성돼 있는 현재 고3 아이들은 정시 재수도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내신이 너무 낮다 그러면 약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배 학번에서 서울대 최저 등급이 2등급 3개 합 7등급으로 완화가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정시 2월 인원 축소, 요게 그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학번 우리 학번에서 정시 확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이 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18.4%에서 40.1%로 2배 이상이 늘어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고려대 합격선이 폭락한다고 자꾸 우기시면 안 돼요. 예, 그 주요 대학의 상위권 대학 요 합격선을 소폭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무리한 상향 지원은 예,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여타 대학보다 고려대학교의 불규칙성이 커질 거다. 정시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불규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학번에서 이제 약대 학부 전환 때문에 지방의 국립 말고 이제 사립 의치안이 되라 주요 최상위권 대학 서울대학교 합격선을 예, 소폭 하락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이게 성적이 안 나오고 이제 게을러진 거는 지 탓이지 코로나 탓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원래 떨어질 게 이제 자꾸 이제 학생들은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건 딱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 공군사관학교 합격선은 확실하게 떨어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이 공사를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2019학번에 공사를 붙었던 학생의 수능 성적표거든요. 300점 만점에 288.5점. 예, 요 계산은 이제 하실 줄 알아야죠. 87 더하기 98, 탐구 2개 100분위의 평균 더하기 수학 100분위 더하기 국어 100분위. 그래서 300점 만점에 288.5점. 그러면 2019학번에 서강대 최상위권 학과를 붙었어요. 예, 서강대 최상위권 학과를 붙는 학생이 공군사관학교도 같이 붙는 요 수준의 학생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붙었는데 2019학년도에요. 올해 2021학번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288.5였죠. 지금 16.5점이 떨어진 학생이 100분위로 16.5점이 떨어진 학생이 올해는 어디를 썼어야 되냐면 국민대 숭실대 상위권, 국민대 숭실대 상위권을 쓸 수 있는 학생이 예, 공군사관학교가 붙었다고 12월 31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예, 서강대 상위권을 쓸 수 있는 학생이 공사를 붙었는데 이제는 국민대 숭실대 상위권을 쓸 수 있는 학생이 공군사관학교 붙는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냐면 예, 공사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대 항공운항과 있죠. 요 두 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국가 연공방위를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7년 의무 복무를 하고 이제 전역을 해서 중국 민항사로 빠지는 그 계획을 갖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비행기가 못 뜨면서 그 전역 해당 인원들이 제대를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고3 학생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 나한테도 저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7년 있다 걔네들은 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랑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측면의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수능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리면 우리 작년에 이제 수능 날 오전에 저 국어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국어 시험이 쉽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나요? 예, 쉽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쉽다 그러냐. 예,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어 시험은 언론의 평가랑 학생들의 평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데 지금 2020학번의 수능은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0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44점, 평균도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만점자 표준 점수보다 더 올라가면 어려운 시험이다. 그럼 평가원에서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문학 40번, 독서 20번, 36번 요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건 요겁니다. 채권 관련 법률 지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3 학생들도 요 문제지를 출력을 해서 요 채권 관련 법률 지문 독서 27, 28, 29번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달라고 좀 해주세요. 예, 이걸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접근이 가능한지. 학생들이 이 채권 그래서 이걸 경제 지문으로 자꾸 오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 이 법률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 삼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보다 어떤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더 분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재수생, 삼수생들은 작년에 정철의 3위인곡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혼란을 겪고 채권 관련 지문 여기서 또 혼란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법 파트의 문제도 형태소 분석, 합성어, 파생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 그다음 문장 분석, 그다음 중세국어 반모음, 이중모음. 요 기존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문제 5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쉽게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거는 11번, 14번 문법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번에 선택을 문법을 안 하더라도 조금 확인을 좀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수능 어려운 난이도가 한 2번째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수학 같은 경우는 항상 만점자 표준 점수를 135점이 되도록이면 안 넘게 문제를 내거든요. 135점이 넘어갔다는 건 수학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137점으로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와서 작년에 자연계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다. 원래 수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렵게 나오면 사교육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어렵게 내지 못했던 건데 작년에 살짝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요 문제 꼭 확인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미분법 나온 4점짜리 30번 문제 요거 다시 확인하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 4점짜리 적분 나온 20번 20번 30번 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투의 3, 4차 그래프가 30번 28번에서 미적분이랑 같이 출제돼서 신선한 문제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잘 해놓으라고 해주십시오. 수투랑 삼각함수의 합성함수 부분 요 파트를 심화학습을 해놔야 이번 수능에서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수투랑 미적분이 같이 출제되면 최근에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고3 학생들은 요 EBS 교재 분석, 수특, 수한 요 분석을 잘 하고 수능장에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만점자 표준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훅 떨어졌죠. 그러니까 인문계 수학은 쉬워졌다. 작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인문계 수학 나형의 만점이 137점, 자연계 가형도 만점이 137점. 이렇게 똑같았던 이상한 해였어요, 작년이. 그럼 인문계 학생들은 요 문항을 다시 확인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20번 극값의 조건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부모님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21번 수열의 규칙성 문제, 그 다음에 28번 사인의 법칙, 그 다음에 29번 확통 문제, 30번 미분 가능에 관한 문제 이렇게 5개랑 또 살짝 어려웠던 게 1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8번, 20번, 21번, 28번, 29번, 30번 요 문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12.66%로 영어 절대평가를 만든 이후로 가장 많았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다 1등급 받는데 나만 2등급 받았다. 상위권 아이들 중에. 그러면 정시 원서를 쓸 때 무조건 감점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과목이 만점이 아닌 이상. 그런데 뭐를 많이 틀렸냐면 요 부분입니다. 작년에 많이 틀린 거는 34번 빈칸 추론. 이게 오답률 1이고요. 그다음에 37번 순서 배열. 그다음에 24번 제목은 이게 원래 틀리는 문항이 아닌데 중하위권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24번 제목. 그다음에 31번 빈칸 추론. 그래서 이 네 문제가 오답률 1, 2, 3, 4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도 이 문제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탐구 쪽 아직 2번째 선택이 확정이 안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20학년도 사탐, 21학년도 사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수험생 숫자 줄어든 거, 그 작용밖에 없어요. 그 선택 순위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경제 가장 싫어하는 과목, 생윤3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 큰 변동은 없는데 과탐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선택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지구과학이 1위 과목에서 2위 과목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G2 과목이 6,600명에서 4,000명으로 2,600명이나 줄었어요. 지금 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량이라든지 그 귀찮은 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요 지구과학의 순위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대신 화투랑 물투가 인원이 살짝 늘었어요. 화투, 물투의 인원이 살짝 늘고 G2의 인원이 2,600명이나 훅 줄었다. 네. 그래서 지구과학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좀 선택학 순위가 좀 변동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올해 12월 달에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하고 요 재학생은 자기 3학년 4반 몇 반인지 그게 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N수생들은 이렇게 졸업한 연도가 나옵니다. 졸업한 연도. 그래서 요 어떤 학생이 보더니 재수생은 이렇게 어둡게 성적표가 나오냐. 예. 네. 이 학생이 어둡게 찍은 거고요. 네. 그리고 시험을 평소에 잘 보다가 저 수능 때 이제 망가진 애들 있잖아요. 그때 이걸 위조해서 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성적표 이 A4 용지에 그대로 이거 친구 거 보고 요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글자체 똑같이 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어디서 걸리냐면 제가 잘 잡아내는데 제가 검사 아들 것까지 한번 잡았어요. 그 위조를 해갖고 와서 요 구분으로 보시면 돼요. 구가 표에 걸려 있고 분이 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구가 여기 표랑 분이 수에 걸려 있는데 근데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 구 띄고 분이에요. 이게 근데 구 띄고 분으로 많이 갖고 와요. 그럼 거의 다 위조입니다. 그러면 위조. 그리고 이제 요 KIC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요게 이제 출력할 때 나오는데 만들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작년 이제 정식 컨설팅 할 때 아무래도 의대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이렇게 287.5 100분위로 91 더하기 96의 평균 93.5 더하기 96 더하기 98 그래서 287.5니까 아무래도 의대를 써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낮은 조선대 의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나군에서는 그러니까 수의대로 낮추든지 아니면 이제 연대 공대로 쓰든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대 의대를 쓰고 연대 신소재공학을 쓰고 수의대 여기서는 안 쓰고 강릉 원주대 치대를 썼습니다. 세 군데를 조선대 의대, 연대 공대, 강릉 원주대 치대. 그래서 결과는 예비 51번, 그다음에 최초 합격,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 치대가 예비 176번이 나와서 요 의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감을 좀 잘 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학생은 수학 1등급인데 96점, 커트라인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자연계는. 그런데 안 좋은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선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1, 2, 3등급은 10점을 주지만 4, 5, 6등급은 9점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깎인 거예요, 한국사에서. 제가 교포냐고 그랬어요, 너. 한국사를 왜 4등급을 받아갖고 1000점 만점 1점을 왜 깎이고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예비 번호가 다 안 빠져갖고 지금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수학 1등급이 안 좋은 상황의 1등급, 깎일 필요가 없는 한국사에서 이제 깎였기 때문에 결과가 흡족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어랑 수학 점수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 근데 2019학번에서 똑같은 287.5를 받은 학생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이 학생도 287.5, 2019학번에도 287.5 똑같이 조선대 의대를 썼는데 2019학번에서는 최초 합격 이게 나왔고요. 수학이 상위권 1등급이죠. 99점 1등급. 그다음에 이제 안 깎이는 1등급이고, 그다음에 저 밑줄 그어놓은 충북대 의대는 예비 3번이 나왔고요. 다군의 대가대 의대 썼는데 예비 65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요게 그 정시 원서 쓸 때 1승 1무 1패라고 그러는 전략이에요.
예, 1승 1무 2패, 최초 합격, 가까운 예비번호, 먼 예비번호. 예, 이렇게 해서 1차 충원 합격이 되고 요게 4차 충원 합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가 다 붙은. 그래서 이 의대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287.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0분이 세 개 합쳐서. 그런데 수학이 이렇게 상위권 1등급이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서울대 의대 정시로 갈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예, 이 공식인데 요번에 어떤 학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수학 4점짜리 한 개를 틀리고 화학 2점짜리 한 개를 틀렸는데 서울대 정시에 떨어졌다. 예, 이거 엄청나게 잘 본 건데 이게 떨어질 점수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서 반드시 떨어질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 더 열받았는데 예, 이거 왜 떨어지냐? 자, 수학이 아니라 예, 국어 2점 내지 3점짜리 한 개를 틀리고 과탐 한 개 여기까지는 붙는다. 예, 수학을 틀리면 떨어진다. 왜냐하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학을 틀리면 안 되고 국어랑 화 여기서 하나씩만 틀려야 붙는다. 이렇게 이제 예, 이게 서울대 의대 정식 공식이더라고요. 예, 그거 이상 틀리면 하여튼 예, 안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정시 인문계 우리 성균관대 여기를 좀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자, 요 학생이 300점 만점에 283점을 받았는데요. 수학을 다 맞았거든요. 수학을 다 맞으면 서강대에서 부릅니다. 서강대. 예, 이게 서강대 수학 반영 비율이 45.2%라서 서강대 경제학과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경영을 쓰면 그냥 최초 합격이었는데 그래도 연세대를 써보겠다 그래서 교육학부를 썼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이렇게 세 군데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 우선은 다 예비번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예비 17번, 예비 8번, 그다음에 587번. 네, 네. 587번 합격이에요, 합격. 예, 번호를 받으면 합격입니다. 중앙대 최상위권 대학 여기 다구는 자연계도 그렇고 인문계도 그렇고 한 10바퀴에서 12바퀴가 돌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점수가 이 정도 돼야 합격이 되는 거지. 아무나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충원이 많이 된다. 그럼 점수가 낮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점수가 그 근처에 가 있어야 나도 충원이 되는 거지. 예. 점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제 우기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예, 요것도 이제 충원 합격이 됐고 예, 요게 1차 충원 합격이 됐고 여기는 예비 6번까지만 되고 2명만 빠지고 불합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서강대 어제 오늘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기준으로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3명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요 결과가 나온 학생이 요 3위 성적입니다. 세 번째 성적 394, 284 1등 점수 392, 283.5 2등 점수인데 얘가 영어가 2등급이에요. 자기 알아서 깎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결과가 나온 학생인 390에 283 그런데 영어 2등급 불리함을 갖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99점 1등급 근데 얘는 100점 1등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1위 그냥 단순 합산으로 1위, 2위, 3위 학생을 이제 대학별로 환산을 하니까 예,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수학이 45.2%니까 3등 한 학생이 수학이 100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환산을 하면 1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1등인 학생이 2등으로 바뀌고 영어 2등급인 학생이 3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문계 같은 경우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는
예, 이게 확실하게 바뀌고 그다음에 연세대처럼 영어가 16.7%가 들어가면 영어 자체가 비율이 들어가면 이렇게 영어 2등급 받은 학생은 점수가 훨씬 더 세게 차이가 나죠. 남들은 724, 724인데 얘만 715점으로 영어 비율이 16.7% 들어가니까 영어 2등급 받은 학생은 훅 주저앉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1등급이 많은 해에는 아무래도 영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권 등급을 받고 가는 게 결과가 아무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단순 합산 점수 요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환산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이것도 이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제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컨설팅을 많이 해서 이 비교가 가능한데요. 자, 자연계 거 보여드릴게요. 자연계도 280점 좀 안 되는 학생들이 다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쓰겠다라고 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성균관대 공학계열 쓰고 나군에서 한양대 사실 비인기학과를 썼어야 되는데 전기생체공학부 인기학과를 썼고 다군에 중앙대 ICT 창의 ICT 공과대학 여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공학계열이 예비 153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비 번호를 못 받고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계열 모집으로 240명 많이 뽑는데 여기 지금 한양대는 학과로 뽑다 보니까 인원이 적죠. 그래서 불합격이 되고 여기는 이제 예비 번호를 받고 이제 충원 합격이 됐는데 이제 안 가죠, 당연히.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지스트가 합격이 됐습니다. 지스트가 합격이 되고 그 다음 153번이니까 2차 충원 합격이 됐어요. 네, 2차 충원 합격이. 자, 다시 보시면 300점 만점에 278점에 수학이 1등급이 나와 있어야 되죠. 국어가 이제 3등급으로 좀 처졌는데 그래도 성균관대 공학계열이 합격을 했다. 근데 또 자연계 같은 경우도 이런 점수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컨설팅 때 또 3명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앞에서 요 학생 386에 278이 요 두 번째 아이입니다. 요 두 번째 성적. 얘도 386, 얘도 386, 얘도 386이에요. 표준 점수 다 똑같은데 100분위 점수가 279, 278, 275 이렇게 해서 1등, 2등, 3위 성적인데 세 번째 학생이 수학이 3등급이에요. 수학이 3등급이니까 얘는 환산을 해도 똑같이 3등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요 1등과 2등이 얘는 수학이 2등급, 얘는 수학이 1등급. 등급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93, 96. 요 합이 4등급이지만 수학이 높죠. 환산을 했더니 두 번째 아이가 1위로 바뀌고 첫 번째 점수 제일 높았던 아이가 두 번째로 바뀝니다. 이게 수학이 45.2%, 성균관대도 수학이 40%, 과학이 35% 그러니까 얘가 이제 278점, 279점이지만 750, 747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그리고 요 세 학생은 영어가 다 1등급이었기 때문에 영어 10%, 11.1%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아까 그 인문계 학생처럼 확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확 차이가 나진 않고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을 잘 받아놓는 게 이렇게 영어가 들어가는 비율 학교에서는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상위권 애들만 보여주니까 짜증 내셔서 확 다르죠 느낌이. 근데 이 성적표가 나오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든 간호학과 가보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진짜. 자, 그때는 요 학교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한대 간호, 평택대 간호. 경기도에 있으니까 통학이 가능할 줄 알고 착각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런 때는 어떻게 성적이 들어가냐면요. 이 4개 성적이 다 안 들어가요. 이게 300점 만점에 183점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이. 자, 요 때는 잘 본 두 과목 있죠. 탐구, 영어, 수학, 국어 중에 잘 본 두 과목. 다행히 수학이 2등급이 나오고 영어 2등급에 요런 학교들은
한국사가 탐구 한가움이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사 1등급이 나오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와요. 이런 학교들은.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한국사 2등급에 1등급이면 훨씬 더 좋게 원서를 쓸 수 있었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신한대 간호, 평택대 간호가 동시에 보이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평택대 간호학과가 경쟁률이 올라가면 신한대 간호학과 경쟁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한대 간호로 많이 쓰면 평택대 간호학과가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이때. 그래서 신한대 간호가 이번에 8대1 정도가 나오고 평택대 간호가 18대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이 평택대로 쏠렸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신한대 붙었어요. 신한대로 써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군, 다군을 정할 때 이제 이렇게 나군을 확 낮추잖아요. 낮추면 청주대 간호를 좀 높여서 써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나군을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새로 생긴 임상병리를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경대 간호로 다군을 확 낮춰야 됩니다. 이제 요런 성적으로 전략을 쓸 때는 소신 있게 한 군데 쓰고 확 낮춰서 하나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쪽 지역 학교들이 이제 수시적 측면을 또 강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요걸 말씀드릴게요. 수시적 측면을 이제 우리 아이는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챙겨야 될 거, 3학년 1학기 내신. 요거 이제 지금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매 학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의 이런 비율이 올해부터 폐지예요. 우리 학번부터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 폐지됐습니다. 남아있는 대학이 아주대 20, 80, 성신여대 30, 40, 3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성적을 끌어올려서 반영 비율을 이제 좀 바꾼다. 요게 좀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19년 동안 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나 동일 비율로 하나 성적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성적의 변화가 크게 있으려면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5등급, 3학년 때 9등급이면 많이 바뀌어요. 또는 거꾸로 9등급, 5등급, 1등급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럼 이제 저걸 물어보시죠. 사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지막에. 그래서 전교과가 다 들어가는 학교가 서연고, 성대, 시립대, 상명대, 스카이, 스입니다. S대학들이 이제 전교과가 많고요. 인문자연 다 사회과학이 같이 들어가는 학교가 가톨릭대, 건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대, 한양대, 한양대니까. 여기가 과학사회를 동시에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나머지 학교들은 문과는 과학이 안 들어가고 이과는 사회가 안 들어가는 대학들이 이제 다른 주요 대학교들. 그래서 이런 최상위권은 전교과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뭐 정보라든지 기가에서 살짝 기스가 나는 학생들도 있어요. 중국어 2학년 때 했던 중국어에서 살짝 좀 그 흠집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교과 전형만 요렇게 하는 건데, 교과 전형만 요렇게 하는 건데, 종합 전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합 전형은 전교과 성적도 보고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도 보고 그다음에 지원학과 관련된 성적도 보고, 이 세 가지 측면 다 확인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거 종합 전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종합 전형에서 자 3.5등급인데 컴퓨터공학과 가려고 수학을 열심히 해서 1등급이다.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이제 요거는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1등급인데 수학이 3등급이다. 이러면 누가 더 잘 뽑힐까요? 우선 전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더 뽑힐 확률은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1순위, 2순위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요런 학생들이 있죠. 2.1등급이 아니라 2.3등급인데 수학 1등급이다. 그럼 요때는 순위가 바뀔 수가 있죠. 얘가 먼저 뽑히고 얘가 두 번째 뽑힐 수가 있어요. 성적이 비슷했을 때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적에 관련된 거는 요 모두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진로 관련된 비교과 활동 1, 2학년 때라도 이제 좀 적었으면 3학년 때라도
기록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무슨 활동을 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진로 활동은 단체 활동만 기록이 되면 안 되고 자신의 진로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포함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혀 안 써 있다면 이런 거라도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책이라든지 롤모델을 통한 진로 설정 계기. 이런 내용이라도 좀 들어가면 그래도 좋습니다. 뭐 책 롤모델 이 단어가 아니라 책 제목이랑 저자 이름, 그다음에 이 롤모델 이름이라든지 단체명, 요 구체적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진로를 설정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라도 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특. 학습 태도 쪽이 아니라 과목적인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미적분 세특에다가 뭐 교사를 잘 도와줬다. 이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미적분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 상세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는 좀 메모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합전형 신경 쓰는 학생이면 보고서는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함. 그래서 이 주제의 내용이 따옴표로 딱 묶여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저 주제의 내용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 주제가 내용이 깊이 있느냐, 깊이가 없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고. 그럼 저렇게 보고서를 썼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어느 내용에 들어갈 수 있냐면, 동아리 활동에도 보고서 쓴 거 들어가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요 진로 활동에도 저 보고서 쓴 거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세특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 세 군데에서 다 빠뜨렸다. 세특, 진로, 동아리에서 다 빠뜨렸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쓰는 종합 의견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보고서 쓴 거는. 그래서 요 네 군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보고서. 저 네 군데다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요. 한 군데만. 그래서 종합 전형을 신경 쓰시면 요 내용을 3학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진로적인 측면으로 좀 구성을 해서 마지막 넣고 이제 종합 전형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종합 전형 쪽도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요거죠. 논술 쪽인데, 이게 3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의 최고의 신분 세탁 수단이거든요. 5.1등급인데 연세대 논술 봐서 어떻게 붙었다. 그러면 뭐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내신은 준수하지만 비교과 준비가 전혀 안 된 학생들, 그다음에 내신 경쟁이 치열한 그 학교에서 내신이 밀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 전형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주세요. 경쟁률이 매우 높고 합격률이 매우 낮다. 많이 아이들이 지원을 하지만 많이 떨어진다. 이거를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계속 축소시키고 있어서 경쟁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수능에 기반을 두는 연계 학습을 해야지 논술만 준비했다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에 나오는 미적분 푸는 원리랑 수능에 나오는 미적분 푸는 원리가 같겠죠, 당연히. 그 푸는 원리가 다르면 논술만 해야 돼요. 푸는 원리가 다르면. 근데 푸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수업은 단 한 번도 안 듣고 합격하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인문계는 이 대학별 유형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 있는 같은 유형의 학교를 두 개를 묶어서 준비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 경희대라든지 성균관대 1번 문제가 동일 주제를 짝짓기 하는, 그래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성균관대 이걸 뭐 같이 준비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한테 안타까운 소식은 시립대랑 서울과기대가 인문계열 논술을 아예 폐지했어요. 시립대 문과학과는 논술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대학 기출문제랑 모의 논술, 요 한 3개년, 5개년 정도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술은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되면 다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 합 7등급 이렇게 약한 학교부터 3개 합 6등급 이렇게 센 학교까지 상당히 좀 인문계, 자연계는 다양하게 돼 있고, 의학계열 제일 낮은 거는 3개 합 4등급, 제일 센 게 4개 합 5등급. 요게 이제 반드시 돼야 되고,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여기 이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안 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 논술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도 뭐 나루라든지 예당 여기서 이제 적성고사를 많이 봤는데 적성이 폐지가 됐죠. 이제 특히 요 가천대, 고대, 세종, 수원대는 적성이 폐지되고 논술 전형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세 대학은 이쪽 대학 말고 요 세 개 대학교는 약수령 단답형 논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 풀이형 논술로 해서 국어, 수학, EBS, 수특이랑 수완 요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자기 특정 두 대학 정도를 묶어서 핵심적으로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6개 대학 다 깔아서 이제 하는 것보다 특정 두 대학을 관심 있는 학교를 묶어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능 선택 과목 요거는 그 UA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까지 다 묶어서 확인을 했는데 화작이 한 57.5%, 언매가 42.5%로 이제 언어와 매체 요 비율이 많이 이제 올라갔다. 그다음에 이제 확통이 67.9, 그다음에 미적분이 25.8, 기하가 6.3%. 근데 이제 요거는 선호도 분석이니까 아직 요렇게 나온다라는 그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 확통이 84.5, 기하가 1.6% 요 정도도 있고, 자연 계열 확통 비율이 38.9%로 아직까지는 좀 많은 상황입니다. 요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읽어내셔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별로 지금 여기 인문계의 3, 4, 5등급 때 미적하겠다, 기하하겠다. 얘네는 미적이 뭔지 기하가 뭔지 모르고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선호도 조사 한다니까 너무 1번에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래서 찍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계 1등급, 2등급에서 확통 찍은 애들 있죠. 얘네들은 상위권 대학이 미적 기하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계 상위권 애들은 이제 미적 기하로 이제 다 옮겨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계 3, 4, 5등급 중에 기하 선택한 아이들은 확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읽으시고, 인문계는 수학 학습 부담 때문에 이렇게 미적 기하 선택한 아이들이 확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요 기사를 그 자세하게 그냥 국어, 수학 선택 과목 선호도 이렇게 치면은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기사를 이 숫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간다, 이쪽이 이렇게 간다, 여기는 저쪽으로 확통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명인에서 이제 요 컨설팅을 하는데, 요 수시 컨설팅, 정식 컨설팅, 요 때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월달 모의고사가 25일로 늦춰지면서 지금 이렇게 대입 진단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랑 학생부랑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제 내주시면 여기 이제 기초 설문지거든요. 그 목표 대학이랑 학과, 그다음에 내신적인 거 기록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제 전형이라든지 이제 질문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서 수시적인 측면의 이제 성적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시적인 측면에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고, 현재 가장 중요한 뭘 준비해야 되고,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 준비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실 때 요 과목 담당 그 관심 있는 과목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체크해서 좀 내주시고요. 만약에 컨설팅 관심 있으시면 뭐 제일 밑에나 제일 위에다가 컨설팅하고 체크하셔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설명에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